이제 아파트 청약은 끝났습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은 무엇일까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청약을 통해서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플러스 다른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원앤원 북스에서 최근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감사히도 이번에 임성배 TV의 구독자 10분에게 신간인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을 이벤트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벤트 신청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책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받고 우선 조금 놀랐던 것은 간결한 이 색감하고, 그리고 책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화려한 글씨로 앞에 홍보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색감도 강렬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자분께서는 최진곤 님이라고 해서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는 20년이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저와 같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책도 한 4권 정도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마블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만들어서 경제 지식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저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 책에 담아놨고, 실제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지역, 가격까지도 세밀하게 이 책에 남겨놨습니다. 우선 이 책을 보면은 프롤로그에 간단한 투자 사례가 나옵니다. 간단히 제가 보면은 A회원은 조언에 따라 미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샀다. 훗날에 물건 가격은 분양가 이상으로 올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줬다. 또다시 A회원은 그 돈으로 옥정 신도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고, 더불어 충북 진천에 위치한 동일 하이빌 파크 테라스의 청약에 당첨되어 최소 2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분께서 다방면의 깊은 공부보다 작은 실천을 통해 쌓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 너무 부동산 투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싸게 사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간결하고 명확한 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31페이지에 앞바퀴와 뒷바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께서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자전거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많은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면 앞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회사에 잘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을 때 앞바퀴는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뒷바퀴를 굴리기 위해 최소한의 급여 외에 추가 소득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된다. 저도 이제 다각화, 소득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유명한 저서들에서도 소득을 다각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추가 소득
소득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앞바퀴가 그러한 부분이고, 회사원이라면 절대로 회사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회사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급여 외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소득원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활한 소득인 앞바퀴하고, 자전거의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뒷바퀴를 같이 함께 굴려야지 소득 플러스 자산이 늘어나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뒷바퀴의 부의 원동력, 그러니까 앞바퀴는 내가 뭐 자영업을 했던 회사원이 됐던 돈을 지속적으로 벌고 있을 건데, 근로소득을 해서 뒷부분에 이제 부의 원동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흥미롭게 A, B, C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은 3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고 전세에 살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앞바퀴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뒷바퀴의 자산을 늘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라고 하는 자영업자는 분식집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분식집을 운영을 해서 A라고 하는 사업소득 30명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돈을 벌었지만, 즉 앞바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굴러갔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새 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뒷바퀴의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A라고 하는 30명의 사업자보다 훨씬 더 부를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반포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C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포의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반포의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반포의 아파트의 상승분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굴리기 위해서 뒷바퀴라고 하는 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선택을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을 통해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저술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당시 선착순 분양이라고 홍보를 하고 평당 68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이제 2,312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이 음마 아파트를 샀다면 4채를 살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약 4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40년 전에 이 음마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이 1억 원의 돈을 똑같이 항아리에 묻어 놓고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끊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는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서는 저평가 부동산이 무엇인지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께서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부동산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을 때 대출을 많이 받고 고점에 사는 것. 이 2가지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평가 부동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책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저평가 부동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부동산 고수구나라고 느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으로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5개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급매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 시세의 10%만 저렴해도 급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시세보다 20%나 30%가 저렴해도 급매가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분이 정말 부동산의 고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급매라고 하면은 이제
10% 정도 또는 20% 정도를 금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10%와 20% 안에 있는 가격, 10%만 싸도 금매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10%가 금매가 맞지만 하락장에서는 20%와 30%가 싸다고 하더라도 금매가 아닐 수 있다고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싸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이분께서는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본인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쌓은 기준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5가지를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평가 부동산을 다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오르지 않는 아파트와 오르는 아파트에 대한 9가지를 저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부동산을 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 부동산의 트렌드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에 따른 트렌드 이전에 시기에 따른 트렌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8년에 뉴타운 투자에 따른 트렌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한 사례들 그리고 2009년과 2013년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께서는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투자 컨설팅을 해주면서 경험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분께서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09년하고 2013년도에 이제 위기에서 찾은 기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후분양을 했는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 10억 원 정도 했고 전용면적 5제곱미터가 분양가 7억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결과는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빌라를 그때 당시에 처분한 자금으로 레미안 퍼스티지를 살 수 있었는데 사지 않고 당산동에 위치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본인께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샀다면 더 좋은 투자 방안이 됐었고 그리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을 정말 현실감 있게 또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투자하면서 성공한 사례들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2015년부터 2022년에 내가 찾은 기회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시세가 굉장히 쌌었던 아파트를 투자한 사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콕콕 찍어가지고 이분께서 투자하고 또는 본인께서 조언해줘가지고 투자한 사례들을 면밀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투자했던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역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해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자가 관심 있게 보는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GTX-C 노선을 이제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선점하면 투자 가치가 높은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저자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교통 호재를 선점해야 되는 지역들도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분양권 투자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요.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저렴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직후에 저렴한 편이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풀린 직후에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직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들,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면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보여지고요. 8장과 9장 마지막에 저자분께서 지금까지 컨설팅했던 내용들 그리고 상담했던 내용들을 쭉 목록으로 나열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부동산을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상담해준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고민이 깊습니다. 목동 빌라 파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불안한데 내 집 마련을 미룰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덜컥 급매를 가계약했습니다. 3기 신도시 미분양을 노려야 할까요? 등등의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그 부동산 투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고, 이 저자분께서는 어떤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후에 본인께서 이 책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분들 10분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